예, 안녕하십니까. 민부교수 유병태입니다. 촬영 중에서 카메라가 다운이 돼가지고 다시 촬영하는데, 시작부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오늘 정비민사법 완전정복 신탁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동산 신탁 설정과 등기 해뒀는데, 요 부동산 등기제도 개관에서는 등기법 서론 부분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정보 매체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 등기제도를 둠으로써 물건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를 보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에 강력한 법률상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도 동시에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편성하는 방법으로서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 또 연대적 편성주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소개되고 있었는데,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등기부를 편성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등기부를 편성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물적 편성주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 등기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서, 예컨대 제주도 가서 토지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그 토지 근처 소재지에 있는 그 등기소에 가서 그 권리관계,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면은 그 제주도에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서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면은 토지가 마음에 들어도 소유자를 못 찾아서 거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가 신속을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적 편성주의에 비해서. 물론 거래 안전은 인적 편성주의가 우월하다 이런 표현을 따르는데, 우리 법은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등기부를 관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은 건물이라는 거.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작성 비치한다라는 거. 1. 등기 기록, 상구분주의, 3구분주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그다음 4구분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등기 기록 기재 방법, 부동산 고유 번호란, 그래서 요 고유 번호가 주어지는데, 등기부를 발급 신청할 때 고유 번호만 입력을 해도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별로 등기부가 편성되면서 고유 번호가 독자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표제부 표시란에 표제부 표시란, 일단 표시번호란, 표시번호, 표제부는 전부 다 현재 법상으로는 독립번호가 주어질 것이고, 표시란에 목적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토지 등기 기록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접수연을 등기 원인을 기록을 하고,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 소재 토지의 지번, 그리고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접수연을 및 등기 원인일을 기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표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기록된 걸 한번 보게 될 건데, 그래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요 건물의 표시, 토지 표시 보면 소재 지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건물의 표시라고 해야 되죠. 건물의 표시, 소재 지번과 건물 번호 이런 것들, 건물 내역.
갑구 순위 번호란 뭐 갑구 순위 번호란 그 다음에 갑구 사항란,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그 환매권 등기, 소유권에 대한 뭐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 사항란에 기록한다라는 거. 다음에 을구도 순위번호란이 주어지고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용익물권이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저당권부 권리질권, 이런 것들이 을구 사항란에 기록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임차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아파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아파트 호실 하나하나에 소유권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먼저 아파트 전체 한동 건물 표제부를 둡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란에 표시 번호란, 그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란, 건물 내역란, 그다음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 아파트 호실 하나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표시번호란, 접수란, 그 다음에 건물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두는데,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 즉 아파트 각 호실,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역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간혹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장부가 두 개 있는데, 대장이라면 토지대장, 뭐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 사항, 그것을 제대로 공시하기 위해서 둔 것이고, 등기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표지부에 물리적 사항도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대상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물리적 사항이 불일치한다면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 각종 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기록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 불일치한다면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최초에 건물을 놓고 보죠. 지금은 최초에 건물을 신축하면은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만드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등기를 보존 등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책 읽기가 계속되면은 물권법 부분을 할 때 소유권을 하면서 소유권 등기 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더 이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개설하고 그걸 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가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은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그 대장의 기재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등기의 종류, 지금 이걸 보는 이유가 나중에 등기법 할 때는 등기법 서론을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법 보면서 등기 강론에 있는 등기 기재 방법들을 바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다시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막 외우고 이러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소재 지번 있죠. 그 다음에 지목, 그래야 그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기재해 두어야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장을 보는 것이겠지만 대장과 등기부, 표제부, 표시라는 일치되는 게 원칙이니까 간혹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토지가 1000제곱미터여서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개설해서 등기부에 1000제곱미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바닷가라 가지고 바다에 잠겨버리면, 바다에 잠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물이 많아져서 잠길 수도 있고 땅이 내려앉아서 잠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 국유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겠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2층 건물이 지어졌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반쯤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달라지게 된다면 표제부 표시란에 변경 등기를 통해서 고쳐야 되겠죠. 애초에 기록이 잘못됐다면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로 기록됐다면, 애초에 잘못됐다면 이제 경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갑구와 을구에 기록한다는 거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등기 대상인 것들, 그 정도 하시고, 보존 등기는 애초 처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 토지를 매립하면 건물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원시 취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매립하는 건 아니고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할 것이고, 건물 신축도 마찬가지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신축하게 되겠죠. 물론 건물을 신축할 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서 공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건물 신축하면은 처음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 처음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권리 소유자가 변경되려고 하면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상태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장은 소유권 변동되게 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초에는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권리 변동 등기, 보존 등기 후에 일어나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말할 것인데,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종결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종국 등기 그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볼 때 등기부에 딱 처음 기록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아예 이거는 애초에 등기부를 처음 개설하는 거죠.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A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A로 되었다가 B에게 매매를 하면은 B로의 이전 등기 처음 되는 거죠. 그 B가
누군가에게 C한테 돈을 빌리고 C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그 C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처음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기입된 것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다면은 애초에부터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등기를 경정 등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애초에 잘못 기록이 되어서 애초에 잘못 기록된 걸 면적을 고친다면 그거는 표제부 표시란의 경정 등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갑부의 권리에 관한 것이 경정될 수도 있죠. 을구에도 그렇고. 근데 을구에 1억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째 잘못돼가지고 10억짜리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거 고치는 걸 경정 등기를 하고, 애초에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된 걸 고치는 걸 변경 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제대로 기록이 됐는데 일부가 멸실되어서 500제곱미터가 되었다면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생긴 거죠. 그런 걸 고치는 걸 변경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10억을 빌리고 10억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5억을 변제하고 5억짜리로 바꾸면은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다라고 한다는 거죠. 말소 등기 전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가 불일치. B가 C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어째 돼가지고 C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원시적 전부 불일치죠. C한테 B가 10억을 빌리고 C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변제를 다 했으면 후발적 전부 불일치가 있게 되죠. 일단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그 전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도 있고 말소 회복 등기도 있는데, 일단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을 때 증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걸 등기부가 전부 멸실되었을 때의 주대로 만드는 걸 멸실 회복 등기를 하고, 등기가 부당하게 전부 말소되었을 때 C가 B한테 10억 빌려주고 10억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 회복 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멸실 회복 등기,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것도 살짝 보시고, 그다음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등기, 예비 등기로서의 가등기, 물권 변동을 인하게 할 정지 조건부 또는 시기부, 채권적 청구권을 예비적으로 해놓는 등기를 말한다. 거.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물권 본등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 채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을 가등기다라고 한다는 것. 등기 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서 독립된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주등기, 그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 한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보정과 소유권 이전은 다 이렇게 독립등기로 행해집니다. 근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소멸 약정 이런 걸 하게 되었을 때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거. 을구에서도 부기등기가 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대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서 소유권 보존이든 소유권 이전이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든 다 독립등기로 합니다. 근데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가능한 등기 가능한 물건은 을구에 기록을 하는데, 을구에 처음 기입하는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등기,
독립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해집니다. 등기의 효력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